예, 안녕하세요. 카트에디터입니다. 촬영하는 것도 잊어버리고서 정말 재밌게 시승을 하고 있네요. 네, 오늘 저는 마세라티 시승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일산 프리스타 모터스에 와 있습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마세라티 대표 SUV 르반떼 하이브리드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가 바로 마세라티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너무 좋아요. 엠블럼도 너무 멋있고, 그리고 마세라티가 추구하는 어떤 감성, 감성 다 제가 추구하고 바라는 그런 드림, 카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다 담고 있는 그런 브랜드가 바로 마세라티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이하게도 마세라티가 보여주는 하이브리드, 기블리 하이브리드와 르반떼 하이브리드를 모두 시승할 수 있는 행사라고 해서 제가 참여하게 됐고요. 요전에 저희가 기블리 하이브리드는 이미 리뷰를 했었기 때문에 르반떼 하이브리드를 좀 집중적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르반떼 처음 나왔을 때 너무 외관적인 디자인,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의 어떤 이런 부분들 정말 마음에 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좀 바뀐 부분들이 있을까 싶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딱히 보이진 않네요. 근데 아무래도 시선이 가장 많이 가는 부분은 바로 이 디스플레이의 UI가 굉장히 세련되게 바뀐 부분이 좀 낯설다 너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너무 최신 아닙니까? 이거 최신 UI가 들어가 있고, 물론 최근 출시되는 차량들에 비하면 모니터의 어떤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아담하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마세라티를 대할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도 굉장히 세련된데 약간 이런 느낌이 지금 있습니다. 마세라티 하면 배기음, 이거는 3살 아이도 알 정도로 당연한 어떤 고유명사인 것 같아요. 마세라티는 배기음. 지금 잠깐 제가 엑셀을 꾹 밟아봤는데요. 요 배기음이 영상에 다 담겼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들은 좀 약한데 이게 뭐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이브리드는 4기통으로 되어 있고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함께 결속이 되어 있습니다. 4기통 뭔가 좀 아쉬운데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전에 기블리 하이브리드 시승을 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시승을 할 때 이 차는 4기통이야 라는 걸 이미 인지를 하고 시승을 하니까 지금 은은하게 아래쪽에서 울리는 이런 배기음만으로도 역시 마세라티는 좀 다르구나, 그래도 좀 다르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6기통보다는 세금적인 부분, 연비 부분도 챙길 수 있으니 품격도 챙기고 실속도 챙기고 괜찮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도 매력이 있더라고요.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모데나 모델들보다 가격이 최대 2천만 원까지 더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렴하다, 1억이 넘는데 저렴하다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더 좋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다 보니까 마세라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그리고 마세라티 르반떼를 저처럼 이렇게 마음에 담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반길 수 있는 차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세라티 하이브리드는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력을 돌리는 모터가 들어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48V 시스템으로 해서 좀 더 좋은 효율을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진짜 기분 좋은 요 패들 시프트 요즘에 차들 많이 선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마세라티 이 패드 시프트만의 그 체결감이라 해야 되나? 이 손맛이 있어요, 손맛. 그리고 최근에 출시된 차량들 중에 가장 높은, 진짜 마세라티의 콧대만큼 높은 기어 노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세라티라는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가죽의 질감들, 손이 닿는 모든 부분의 가죽의 질감들, 그리고 이런 시트의 텐션, 어떤 착자감, 스티어링 휠에 굉장히 직경도 커 보이잖아요. 이런 디자인들, 디테일한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사실 되게 만족스러운 거죠. 자,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으니까 차고 높이가 드라이브 모드별로 좀 바뀐다는 부분, 그리고 평상시 컴포트로 할 때 굉장히 편하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1억대의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었을 때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만족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쟁 모델과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드라이빙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브레이킹 성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르반떼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로 전륜 캘리퍼가 6P가 들어가 있어요. 바로 볼게요. 그냥 바로 탁! 진짜 마세라티의 어떤 브레이킹 관련된 부분은 진짜 다른 어떤 기타 럭셔리 브랜드니 여러가지 브랜드와 비교해서 절대 뒤지지 않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능력이 안 되지만 뭐 능력이 되셔서 1억 정도에서의 프리미엄 SUV를 찾고 계신다면은 이 르반떼 하이브리드도 한번 꼭 시승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시승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행사를 참여한 거라서.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경쟁 모델 대비 굉장히 우수한 그런 품질과 구매 포인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비교를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르반떼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담당자분 모시고서 이것저것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세라티 일산전시장에 근무하고 있는 이성준 대리라고 합니다. 오늘 차량 소개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세라티 하이브리드는 어떤 시스템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마세라티도 저희 브랜드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동화 시대에 맞춰서 점점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이번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인 MHEV라고 불리는 작년에 기블리 하이브리드에서 처음 시도를 했고요. 올해 르반떼에도 이제 접목을 하면서 하이브리드 등급이 탑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이브리드 엔진 같은 경우에는 2000cc 가솔린 엔진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얹은 하이브리드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면은 무게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마세라티는 50대 50 어떤 스포츠성에 맞는 무게 배분을 자랑해 왔는데 어떤 변화가 있나요?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마세라티는 전 차종의 무게 배분을 앞뒤 배분을 50대 50을 항상 고집을 해왔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아무래도 엔진이 좀 후배치되면서 좀 차급 대비 실내 공간이 좁다는 불평도 있었을 정도로 50대 50을 고집을 해왔었는데요. 이번 하이브리드는 아시다시피 이제 물리적인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50대 50을 딱 맞추진 못했고 네. 저희가 교육받기로는 51대 49로 앞이 51로 거의 차이가 없는 그 수준을 네. 유지를 하고 있고요. 무게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이기 때문에 배터리 무게가 그렇게까지 무겁진 않습니다. 저희 GT 등급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2300kg, 네. 그리고 모데나 등급 3.0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2265kg로 약 35kg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먼저 이제 모데나랑 아무래도 하이브리드의 어떤 외관의 차이가 있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제 눈에는 딱히 뭐 코발트 블루 말고는 눈에 안 들어오긴 하는데 어떤 부분에 차이가 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 마세라티 브랜드 같은 경우에 사실 디자인적인 요소가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도 좀 유명한데요. 이번 GT 등급과 모데나 등급에서도 미세한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인 분들이 보셨을 때는 아무래도 차이를 알아채기 힘들지만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그 옆에 트림으로 펜더 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데나 등급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데나라고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GT 등급과의 차이점은 일단 레터링 차이가 먼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트리플 벤트라인 같은 경우에도 GT 등급에는 파란색 포인트를 주면서 그 부분에서 차이점을 줬고요. 블루 캘리퍼 또한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빨간색 캘리퍼가 적용되어 있지만 이건 이제 옵션 사항이고요. 그리고 GT 등급 같은 경우에 여기가 파란색으로 블루 캘리퍼가 적용이 됩니다. 이것 또한 미세한 차이인데요. 모데나 등급 같은 경우에 이렇게 블랙으로 해서 엠블럼이 적용된 게 특징입니다. 하지만 GT 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에 또 파란색 블루 임팩트를 줬다는 게 또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지금 기블리 때만 해도 사실 여기 원형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엠블럼이 지금 변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형이 사라지고 그냥 오로지 삼지창이 노출되는 형태로 해서 엠블럼이 변경이 됐는데 저는 뭐 둘 다 이쁜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굉장히 세련되게 이쁜 것 같고 좀 더 강렬한 느낌이에요. 뒤쪽에서도 이 차가 하이브리드구나 아니면 기본형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 등급하고 요 모데나 등급하고 해서는 범퍼 디자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퍼 지금 디자인. 맞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요 모데나 등급 같은 경우는 스포츠 범퍼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어 범퍼도 그렇고 뭐 스포일러 부분도 그렇고 중간중간 앞 범퍼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스포츠 버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해서 디자인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GT 등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판매를 했었던 그란 루소라고 하는 등급에 들어갔던 그 루소용 범퍼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하게 범퍼 디자인 차이가 있고요. 정말 반겼던 부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배기가 가려지거나 또는 투팁이 아니라 원팁만 되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으면 좀 아쉬웠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도 하이브리드 선택하는 분에 있어서 전혀 뭐 꺼리낌이 없을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멋있어요. 아무래도 하이브리드는 4기통이란 말이에요. 4기통에 대한 어떤 반감이라든지 뭐 그런 고객들의 어떤 반응은 좀 어떤가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마세라티라는 브랜드 자체가 고성능 GT카를 추구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이제 고성능 위주로 짜여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 고객층 또한 그런 고성능카를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 브랜드를 또 좋아해 주시는데요. 2000cc 하이브리드 엔진이 적용됐다는 것도 거의 최초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하이브리드 차량을 시승해 보기 전까지는 그런 의문이 조금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시승을 해보고 이런 뭐 스펙 자료를 확인을 했을 때 하이브리드 등급과 요 가솔린 3.0 가솔린 등급하고의 마력 차이가 20마력밖에 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로백은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제로백도 똑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출력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시승을 해보시면은 뭐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하이브리드 엔진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체감이 되는 부분은 고속에서의 부분이지 저속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 48V 전기 모터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속 부분에서는 거의 똑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 고객님 100분이 계시면 선택하는 비율이 뭐 사실 정도나? 요즘에는 GT 하이브리드 등급의 선택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비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런 반감을 가지셨던 분들이 실제 GT를 체험을 해보시게 되시면 뭐 배기음 또한 마세라티 특유의 배기음을 그대로 퀄리티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대신에 볼륨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요즘 고유가 시대다 보니까 연비 부분을 무시할 수도 없었고, 정말 차를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사모님께서 너무 시끄럽다고 싫어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너무 공감된다. 왜냐면 네. 대부분 우리가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다 맞아요. 보니까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너무 차를 마음에 들어 하시면서 그런 뭐 우렁찬 배기음이나 전부 다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사모님도 실내 고급스러운 느낌에 반하셔서 르반떼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딱 너무 여성분들이 좋아하셨지만 좋아할 그런 인테리어를 맞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3.0 가솔린의 소리에 배기음이 너무 우렁차서 좀 창피하다는 표현을 하시면서 이거 너무 시끄러워서 못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거절하셨던 적이 있는데 이번 하이브리드 등급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오히려 그런 고객님들까지 다시 또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보통 이 마세라티를 선택하거나 차량을 바꾸시거나 이렇게 하시나요? 아무래도 마세라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요 이태리 감성의 세련된 독보적인 디자인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고성능을 추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배기음이지 않을까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독일 3사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인기가 너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차량들을 많이 접하셨던 분들이 좀 신선한 차량을 원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태리의 이런 감성을 한번 느껴보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또 이런 실내 가죽 마감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질감이 전혀 다르다고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매력을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디비주얼 옵션 뭐 선택 계약을 할 때 어떤 그런 옵션 사양들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저희 브랜드에서는 토리 세리에라고 해서 100% 인디비주얼 오더 방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느 고객님이건 원하시는 옵션 그대로 맞춰서 저희가 자체 제작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좀 오래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인디오도 100%가 가능은 하지만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고 하면은 뭐 준비를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저희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아무래도 고객님들이 많이 찾으시는 기본 옵션에 추가 옵션으로 장착한 그런 재고들을 위주로 주문을 넣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기본 옵션에서 아무래도 고객님들이 많이 찾으실 만한 예를 들어서 뭐 휠 업그레이드라든지 휠. 네, 이쁜 휠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뭐 새로 신설된 신규 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업그레이드를 해서 주문을 넣는다든지, 뭐 GT 등급의 통풍 시트 옵션이 빠져 있어서 또 통풍 시트는 우리나라에서 워낙에 선호하는 옵션이니까 통풍 시트를 추가를 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미리 주문을 넣어 놓습니다. 아무래도 또 마세라티가 가죽 인테리어 소재에 대해서도 강점이 있는데 컬러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고르실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저희가 외장 색상 같은 경우에는 차종별로 대략 6개에서 8가지 외장 색상 선택이 네. 가능하시고요. 네. 실내 같은 경우에도 뭐 가죽 재질이나 색상이나 다 여러 종류의 시트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이들 이제 선택하시는 거는 저희가 꾸어이라고 부르는 브라운 시트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인기 많은 로쏘라고 하는 레드 시트 음. 이렇게 적용이 되고,
그리고 가죽도 저희 자체적으로 4가지 등급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급별로 기본 제공되는 가죽 항목이 있고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충분히 고객님의 니즈를 맞추셔서 출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니즈를 맞출 만큼 가격도 올라가겠죠? 그렇습니다. 아 진짜 이뻐요. 지금 그레칼레랑 그다음에 첼로 같은 경우에는 사전 계약을 지금 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 보시는 MC20의 첼로라고 하는 네. 오픈카 버전이 이번에 런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전 예약을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말씀 주셨던 그레칼레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르반떼의 동생급인 네. 네, SUV 모델 또한 현재 사전 계약을 받고 있고요. 출시 시점 같은 경우에는 그레칼레의 경우 빠르면 올해 말을 기준으로 해서 트로페오라고 하는 최상위 등급부터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고요. 내년 봄쯤에는 GT나 모데나 등급, 방금 시승해 보셨던 저 르반떼 GT에 접목됐던 2000cc 가솔린 엔진에 하이브리드 엔진이 탑재된 그 등급들 또한 내년 봄쯤에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MC20 첼로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현재 열심히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워낙 요즘에 출고가 늦고 인도가 늦다 보니까 사실은 관심 있는 모델들은 미리 사전 계약을 지금 사실 6월이라서 반년도 넘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일단 사전 계약을 미리 해놓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사전 계약할 때 그 계약금은 보통 어느 정도? 저희가 그레칼레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MC20 첼로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금액대가 있다 보니까 계약금은 2천만 원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 슈퍼카들 계약금 거는 것보다는 그래도 맞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네요. 저희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러네요. 그럼 이렇게 참여해 주셨으니까 또 홍보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짧게 드릴 테니까 전시장 홍보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세라티 일산 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센터를 포함하고 있는 전시장으로서 아무래도 고객님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좀 충족시켜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유리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한 서울 서부권에 있어서 유일한 전시장이자 서비스 센터이기 때문에 일산 수입차 거리에 있는 마세라티 일산 전시장을 찾아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고객 응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간단하게 르반떼를 살펴봤습니다. 마세라티 하이브리드, 뭐 하이브리드든 또 내연기관이든 상관없습니다. 마세라티라는 게 역시 중요한 것 같고요. 오늘 좀 재밌게 저는 시승을 한 것 같은데 많은 부분을 담지 못해서 그게 좀 사실 아쉬울 뿐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이 르반떼라는 마세라티가 추구하는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십시오.